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 지역 아파트 가격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감사합니다. 448분의 소중한 구독자님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가격 예측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잘 기억해 뒀다가 해당 단지를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요청도 있었습니다. 어떤 해당 단지에 대해서 정상 거래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 답은 이렇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디테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들 저는 얼마든 환영합니다. 이런 댓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게 잘 또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분당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를 보자면은 정자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수정구, 중원구가 있고 아래는 이제 분당구 이렇게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분당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바로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그러니까 강남권과 굉장히 연결이 잘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직선 거리로 16km, 그러니까 차가 안 막히면은 대략 2-30분 안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기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이러한 뉴스, 안전진단 면제하고 재건축을 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만으로도 어떤 기대감에 있어서 굉장히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비관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500%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편도 있고, 사업이 지금 바로 시작한다라고 해도 여기는 한 10년 이상 걸리는 워낙에 단지가 이제 많기 때문에 여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어떤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가격에 있어서 굉장히 호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용적률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각각 1기 신도시별로 분당부터 쭉 살펴보면은 이 밑에 숫자가 용적률입니다. 분당은 184%가 이제 적용이 됐고, 나머지 지역은 일산은 170%, 그리고 평촌 3번 중동은 적게는 204%에서 높게는 226%까지 이렇게 적용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500%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00 나누기 184는 2.7, 그러니까 지금 분당에 적용된 용적률 그리고 앞으로 적용해 주겠다는 용적률 이렇게 나눠보면은 2.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층수를 2배 반 이상 이렇게 높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15층짜리에 대해서 다른 거 감안 안 하고 용적률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배가 올라가면은 40층까지 지어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파격적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현재까지는 이 강남 접근성이라는 장점, 거기에 더해서 생활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점, 이게 반영이 돼서 가격 상승의 어떤 요인이 굉장히 잘 작용을 했었고, 향후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어떤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대해서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전체적인 매매 가격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분당구의 평균 단위 매매 가격,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은 서울 평균이고요. 그 밑에 빨간색 선은 이제 분당구,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가격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가 더 높다, 뭐가 더 낮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고요.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서울의 평균 가격과 분당구의 이 평당 매매 가격이 동일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가 크게 틀리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약간 차이가 벌어졌을 때가 이 시점부터인데요. 그래서 가격을 정리해 보면 2022년 6월에는 서울은 평당 4,571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 분당구는 평당 5,151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면은 13% 차이,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 분당이 13%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었다라고 하는 시기인 거고요. 가장 최근인 2023년 7월 데이터를 보면 서울은 평당 4,083만 원, 분당은 평당 4,608만 원 이렇게 해서 이
비율 13% 차이라는 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했고 상승과 하락 이렇게 반복하면서 움직임의 흐름,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2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7월 이때까지 굉장히 그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제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의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서울은 4,571만 원에서 평당 4,083만 원까지 금액은 488만 원 하락해서 비율은 11%가 하락했고요. 분당은 5,151만 원에서 4,608만 원, 금액은 평당 543만 원 하락해서 비율은 11% 하락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락하는 이 비율마저도 이 서울 평균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점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서울 평균 가격이 향후에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했을 때 이 분당에 대해서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발견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좀 유의미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4월에는 평당 4,505만 원, 그리고 2023년 7월 데이터는 평당 4,608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보면 103만 원, 평당 103만 원 상승한 걸로 나오고 비율로는 2.2%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4월 이후로 미미하지만 높지는 않지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바닥을 확인했고 상승세의 시작인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니다, 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쪽에서는 이거는 하락 전에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등의 움직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가 라고 하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참고하실 거는 이 과정에서 변수는 역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어떻게 추진되는가. 그러니까 추진을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서둘러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대감이 그만큼 좀 일찍, 그러니까 조기에 반영된다 라고 하는 것도 미리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분당구의 상록 우성 아파트라는 곳을 이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가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위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상록 우성 아파트는 상록마을, 그러니까 여기 지하철역을 보면 신분당선의 정자역, 그리고 수인 분당선의 정자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길 건너면 대략 100m에서 150m 정도 되는데 바로 길 건너면 있는 단지입니다. 단지 수는 세대 수는 1762세대에 95년 입주. 그래서 나이를 따지면은 한 지금 28세 이 정도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30년이라고 했을 때 한 2, 3년 후에는 이 기준을 충족하고 그때면은 이 나라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할 때 그거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평형의 최근 거래 가격은 1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호가는 16억 3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최근 거래됐던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게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이제 용적률 항상 많이 보잖아요. 218%가 적용이 돼서 분당 평균이 184%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점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한 페이지에 몰아서 볼 텐데, 우선 매매 가격은 2016년 9월에 5억 5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랬던 가격이 꾸준한 상승을 해서 2021년 10월, 그러니까 최정점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가격은 15억 5천만 원에서 17억 원까지 형성을 했었습니다. 최근 가격은 15억 6천만 원에서 16억 3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정점기의 가격인 17억 원에 비해서 최근에 거래된 16억 3천만 원의 그 상단 거래 가격 수준을 봤을 때 다른 지역, 서울의 경우에는 10% 하락했다, 20% 하락했다, 30% 하락해서 몇억 원 하락했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에 비해서 이 분당구, 이 해당 단지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락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밑에서 버텨내는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2016년 9월에서 2021년 10월, 그러니까 5년 1개월 동안 상승한 수치를 보면 6억 5천만 원에서 17억 원까지 매매 가격이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폭만 놓고 봤을 때 10억 5천만 원 상승했고, 비율로는 160%의 상승.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3배 조금 안 되는 가격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계속 지속해 왔는데 전세 가격은 어떤가? 라는 점을 이 오른쪽을 통해서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전반적으로 여기 이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이 위아래 좀 폭이 큽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좀 밝혀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대략적인 가격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16년 9월에는 전세 가격은 4억 7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됐었고, 이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는 5억 5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거의 2배 정도의 어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에서 이게 전세 거래가 됐다라고 이렇게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최근에 거래된 전세 가격은 7억 3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전세 시세가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을 보였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2016년 9월에서 2023년 7월까지 6년 10개월 동안 전세 가격의 이 상단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3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까지 상승. 그래서 상승한 폭은 2억 2천만 원이고 비율은 42%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정리해 본 건 CAGR이라고 하는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연평균 얼마나 성장했는가 매년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매매 가격은 1년에 21%씩 오른 셈이 되고 전세 가격은 매년 5%씩 오른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렇게 지속해 왔다. 특히 매매 가격은 사실 말이 20%지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5년 동안 지속해 왔다. 그래서 가격이 거의 3배 이르렀다라고 하는 점도 이 수치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가격 그리고 전세가율 한번 따져보려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근에 매매 가격은 1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7억 5천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비율을 따져보면 46%가 되고 현재 매물 호가 16억 3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인데 이게 과연 적정한 가격이냐? 를 역산을 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적정한 전세가율이 40%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8억 8천만 원이 정상적인 범위의 매매 가격이 되겠고 60%의 전세가율 적용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시면 12억 5천만 원의 매매가가 적당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파란색 글씨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적정 가격은 전세가율을 기준했을 때 12억 5천만 원에서 18억 8천만 원 범위가 좀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 등록된 매매 호가는 16억 3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이니까 현재 호가가 적정 가격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 또는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좀 적정하다. 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건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하나 해놓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정했던 거는 용적률이 500%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2배 반 넘는 아주 엄청난 수치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2배로 넓어진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인근에 지금 이미 2배로 넓은 곳들의 어떤 시세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가정해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31평형 현재 상록 우성 아파트는 내부 면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25.8평이 나중에 용적률 500% 적용이 되면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요 정도 급이 될 거다. 그래서 현재 요 정도 사이즈에 있는 가격의 움직임을 따라갈 거다라고 해봤고요. 다행히도 지도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 상록마을 바로 길 건너편에 그러니까 대략 20m 떨어진 길 건너편에 이렇게 라이프 아파트가 아주 대형 사이즈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굉장히 원활했고요. 여기 더해서 주상복합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라이프 아파트는 이 전용 면적 48평인 단지 그러니까 이 공급 면적은 56평형인데 내부 면적 48평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0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격을 봤더니 최근 거래 가격은 17억 5천만 원이고 호가는 17억 6천만 원에서 20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억 원 정도구나, 상단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참고했고, 여기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가장 인근에 미켈란 셰르빌이라고 하는 주상 복합이 있습니다. 여기 전용 50평 가격도 봤더니 최근 거래된 가격은 21억 3천만 원, 6월 달에 거래가 됐었고요. 호가는 19억 원에서 22억 원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용 면적이 50평이다 라고 했을 때는 현재 기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적정 가격이라고 했을 때 대략 20억 원에서 22억 원 내외가 좀 타당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20억에서 22억 원인 해당 단지의 그 가격을 따라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23년에는 16억 5천만 원, 거기서 24년이 되면은 19억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 2026년이 되면 20억 원까지 호가가 형성될 거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앞서 설명 들으셨던 바와 같이 전세 가격의 상승세 를 제가 좀 주목을 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당의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가격이 더 상승하는 쪽으로 전환돼서 유지될 거다. 그리고 언제까지 되느냐,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완공이 될 때까지는 이런 플러스 요인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러하듯 저는 자료 수집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예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2번 항목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정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화끈하게 이렇게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가정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제 예측은 틀린 거가 되니까요. 이 점도 미리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은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설명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